오늘은 언어 영역, 누구도 뚫어내기가 어렵다는 언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04년도 수능을 봐서 이제 중앙대를 다녔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09년 수능, 10 수능, 11 수능을 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111, 11, 그 다음 3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시를 마무리했었는데, 제가 또 요때가 또 31, 411이었죠. 이 언어 영역을 4등급을 맞았었고, 이때가 132였었고, 이때 언어가 1등급이었는데 여기서 4등급을 받고 그 다음 1등급으로 마무리를 해서 입시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언어를 4등급을 나오고 여기서 다시 올리는 이 과정에서 이제 언어 영역에 대해서 좀 트이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하여 언어 영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국어를 잘하는 법. 국어는 집 하나도 안 된다. 대치동에 이런 말 도는 이유. 모국어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것은 오래 걸리지는 않고 그냥 뭐 적당히 하면은 다 무난하게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오래 안 걸리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냥 언어 영역이 원래 안 되는 분 말고 이제 만학도 분들이나 이제 부잣집 새님들이 이 동일한 이유로 언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구독자 친구를 이제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정리했었던 예고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집이 안 버려져서 그런 것이죠. 전 아집이 아닌데요. 그게 아집이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집이었군요. 제가 생각을 다시 하고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언어 성적이 오르지. 아닌데! 고집인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너는 안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언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돼서 이제 이런 국어는 집 하나도 안 된다, 대치동에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자, 아집이 생기게 되는 이제 근거가 있는데, 일말의 근거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 타과목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자, 타과목이 쉬우니까 언어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나의 아집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은 하지 않고 남 핑계를 대고 싶죠. 그럼 어떤 핑계를 대냐? 집을 팔지 않았구나. 내가 언어에 너무 적은 돈을 투여했구나. 라고 해서 집을 팔고, 그럼 집을 팔면 어떻게 되냐? 가족 인생까지 나락이 돼서 결론은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나대는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되겠죠. 나대는 마음이 무엇이냐? 올바른 것, 맞는 것을 고르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적절한 것을 고르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나댄다는 그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냐? 수능 언어 영역에서 할 수가 있고,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살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기출 문제로만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최근 수능 문제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남학생이 속한 동아리가 발표회에서 하게 될 일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네이티브 스피커 한국인은 3월 11일 날 12시에 오늘 저녁 먹자라고 화자가 이야기하였다면, 그날 그들이 밥을 먹는 시간은 3월 11일 12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3월 11일 5시에서 8시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10,000명 중에 10,000명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아집으로 둘러싸여 나는 틀리지 않는다,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비한국인들은 오늘이라고 했죠. 여기서 오늘 저녁 먹자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그리하여 12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24시간을 더해서 3월 12일 저녁 5시에서 8시에 식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아집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 사람들 10,000명 중에 10,000명한테 들어도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3월 11일 날 밥 먹는 거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다음날 하게 될 일을 물어봤는데 완전히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언어 영역에서 이제 점수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배우가 관객을 웃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올바른 방법,
맞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고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적절하다라고 읽으면 되고 적절하다의 뜻은 꼭 알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과 행동, 이 화자가 하는 말, 이 화자가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이 참 적절하다 또는 참 꼭 알맞다, 꼭 맞춰서 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답을 고르라고 하였죠.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고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지읒대로 사고하고 사유 있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사유해서 내가 수능 언어 영역에서 수능 문제, 육모, 구모도 말고 수능 기출 문제를 틀린 이유는 내가 적절하지 않게 사고하고 사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아집이 버려지면서 기출 문제들이 다시 보이게 되고, 왜 언어 영역은 기출 문제만 풀어도 1등급 나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를 내가 가슴 깊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내가 나의 사고와 나의 사유 체계가 한국인 네이티브 스피커가 보기에 참 알맞지 않구나. 내가 그동안 2등급, 3등급, 4등급부터 9등급을 맞아왔던 이유는 내가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참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적절하지 않고 알맞지 않게 사고하고 사유해서 정답을 골랐구나라는 점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사고, 한국인의 보편적인 사고로 적절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는 알기 때문에 타 과목과 타 인생에서는 문제가 없죠. 이래서 나의 사고, 나의 사유, 그리고 한국인의 보편적인 사고,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맞고 틀리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수리 영역, 영어, 그 다음에 뭐 과탐, 사탐, 외국어 이런 것들에 맞고 틀리고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타 과목이나 내가 다른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능 언어 영역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타 인생에서 부딪혀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딴 식으로 말하고 그딴 식으로 알아들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다. 나의 사고와 사유가 틀리지 않았다. 이게 왜 답이 1번이야? 난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따위의 사고를 하게 되니까 2등급 이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너의 그 고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한국어로 두 단어로 아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아집이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리하여서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육모, 구모도 잠시 밀어두고 수능 언어 영역 기출문제의 정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 네이티브 스피커를 10,000명 중에 10,000명을 다 갖다 놓으면 A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1, 2, 3, 4, 5번 중에서 1번을 고르는 것이 참 적절하다. 참 꼭 알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 안 적절하고 알맞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이것이 아집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타 과목에 맞는, 틀리지 않는,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을 자꾸 고르기 때문에 나의 사유와 사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요. 적절한 사람은 언어 1등급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적절하다라고 자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점수로 다 평가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자위와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 집을 강남에 있는 아파트 35억짜리를 팔아도 언어 점수는 동일하게 돼서 이렇게 유퀴즈에서 이런 썸네일을 이끌게 되는데 내가 일조한다라는 점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수능 언어 영역 기출 문제를 보거나 또는 많은 책들, 교과서에 나온 책들 보면 되겠죠. 교과서에 참조가 된 책들을 읽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유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구나를 내가 습득하고 훈련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요. 그거는 너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이걸 예전에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보면서 참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능이나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정도가 되면은 정답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이 있는데 2번, 3번, 4번은 다 걷어낼 수 있어요. 자, 2등급 이상은 여기는 다 걷어낸다고. 근데 문제는 1번과 5번에서 골라내지 못하는데 5번이 1번처럼 말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더 꼭 알맞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꼭 이렇게만 대답하고 이야기해야만 한국 사람인가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게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서 이제 이거를 고르면서 이제 바로 나가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수능 기출문제 또는 6모나 9월 모의고사에서 정답이 정해져 있고 이게 출제가 잘못됐다라고 인증받지 않고 그냥 정답이 인정돼서 성적표가 발송이 됐다면 10,000명 중에 10,000명은 다 이렇게 사유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야 올바른 한국 사람의 언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습득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나의 무지를 독서를 안 읽어서 그런 거죠.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고 일반적인 그렇다면 문제집은 어떠냐? 문제집은 이 정도 느낌이 나요. 요 정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얘도 괜찮고 나머지는 3개는 걷어낼 수가 있는데 1번과 5번 중에서 정답은 1번이긴 하지만 5번 not bad. 이 정도면은 만약에 수능이 나왔으면 이거 중복 정답 인정됐겠다. 이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언어 1등급이 그냥 보장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비유가 참으로 형은 참 비유를 참으로 적절하게 하는구나. 꼭 알맞게 비유하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영역을 1등급을 맞게 되면 이제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수능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짧게 살면 60년, 길게 살면은 길게 살면 70년 요 정도까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듣기와 말하기가 매우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낮은 언어를 구사할 때보다 제가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면 우리가 다 한글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듣기와 말하기의 관점이 매우 편해진다. 그래서 상대방은 왜 저 따위로 말할까? 그리고 쟤는 왜 저 따위로 받아들일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이 살아가면서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좋냐? 또 사실 좋진 않아요. 일장일단이기 때문에 반대로 무논리가 아니라고 그는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언어 1등급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논리가 비약하다. 너무 언어 2등급 같다. 2등급의 대화 같다라고 낮은 수준의 대화를 이제 어려움을 겪거나 이제 경험하게 되면 또 일장일단이기 때문에 나의 언어 아비투스는 높아지지만 이 일상생활에서는 또 이것이 일장일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수능은 내가 살아가는데 거의 도움을 주지 않지만 언어 영역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많은 독서도 도움이 됐지만 그것의 절정이 언어 1등급으로 이제 승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0점을 못 맞은 이유는 저도 사실 이런 게 좀 용납이 안 되는 아집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점을 맞지 못했지만 1등급은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입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이제 이미지 그다음에 이런 큰 방향성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때 언어를 1등급 받고 이때 4 받았다가 다시 1로 돌아올 때 이때 1을 어떻게 받았을까를 지금 와서 한번 제가 그 당시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이때 너무 순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하고 찍고 이것이 알맞겠다라고 찍고 하니까 이게 얼떨결에 맞아졌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수학이랑 영어랑 이제 나머지 애들이 이제 만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집과 이제 그 자만심이 아주 크게 달았죠. 그래서 언어 틀릴 수 없다라는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이제 난 이게 맞는데 저게 틀렸는데 이따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겸손함, 아집을 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아집이고 고집이고 나댐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지를 해서 이제 이때부터 차분하게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111을 받게 되었었다. 이런 저의 과거. 아직도 지금 제가 40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수능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머지 과목은 아주 잘하는데 꼭 언어가 발목을 잡아서 고민되고 집을 팔아야 되나 부모님과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집 잘못이 아니라 너의 문제다라는 점을 인지하면 생각보다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이제 언어 습관이라든지 내가 읽어왔던 언어 지문이 조금 더 가슴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가슴으로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시간 재면서 훈련하면 할 수 있다. 1등급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